일단은 요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옵시디안이고요. 음, 요거는 대본. 저도 그 레퍼런스 매니저를 저는 이제 맨들리에서 쓰고 있다가 요 최근에 한번 이제 조테로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조테로로 옮겨와가지고 좀 이렇게 보고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이 쓴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조테로는 논문을 넣을 때 좀 아까 그 요한님이 보여주신 거는 이제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조테로도 되기는 하고요. 조테로는 여기서 폴더 설정을 하면은 똑같이 그게 아마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와치인가? 어, 예, 여기 아마 그 폴더 쪽에 보시면은 특정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와치를 하고 있다가 가져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는 안 쓰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조테로를 깔면은 조테로 커넥터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각나는 게 논문이 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 요 논문이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가면 요게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논문을 받아서 요거 원문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보면은 웬만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그냥 저렇게만 눌러주면은 이 조테로가 알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더 생겼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논문을 이제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조테로 같은 경우는 이 싱크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은 개인별로 용량을 로그인해서 가입을 하면 개인별로 용량을 주는데 용량이 아마 굉장히 작을 겁니다. 200메가인가 300메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논문을 막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은 용량이 금방 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족파일인가? 어, 어, 프리퍼런스가 어디 가는지 안 보이네요. 어디다 띄워놨지? 하여간 이 폴더를 여기 이제 어태치먼트에서 리네임 앤 무브 해가지고 이 주 파일을 설정을 해주면은 얘가 어디로 갔어요? 제가 원하는 폴더로 파일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폴더로 이제 이동시켜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폴더를 드롭박스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네, 드롭박스에다가 여기 주트로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그냥 이 논문들 여기다 넣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면은 얘가 저장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저자나 이름 같은 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선 자기가 알아서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자와 연도, 그 다음에 제목으로 넣어서 리네임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고요. 이 옮겨진 게 여기 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롭박스라는 클라우드에 올렸으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이 논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드 같은 데서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열어보면은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전에 제가 봤던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게 색인데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테로 버전 6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Add Note from Annotation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들을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노트로 가져오게 된 거를 이제 옵시디안으로 보내는 게
보내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그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이제 노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조테로 같은 경우는 이 옵시디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사이테이션이라는 이 플러그인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사이테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사이테이션은 이 조테로에서 이 vibratex.vive란 파일로 이 사이테이션을 이 라이브러리를 내보내면은 여기서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가져올 때 아까 요한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이테이션을 쓸 때는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테로의 플러그인 중에 요 베러 바이브 텍스 포 조테로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조테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설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플러그인이 기능 중에 보면은 여기서 요거를 이제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베러 바이브 텍스 라텍스라고 하고 노트랑 그다음에 킵 업데이트 요거를 켜주면은 켜주고서 OK를 눌러주면은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옵시디안 사이트에 리소스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 도 바이브 라텍스.바이브 파일이 요걸로 생성이 된 겁니다. 이 파일로 이제 저장이 돼 있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요 프리퍼런스로 가시면은 과장님, 베러 그럼 바이브 이거를 옵시디언 그 볼트 파일 안에다가 비브 파일을 넣은 거예요? 예,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볼트 파일 안에 그러니까 조테로 라이브러리 같은 그 바이브텍스 파일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그 조테로에 있는 요 라이브러리 내용이 다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파일인데요. 베러 바이브텍스 라텍스를 놔두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여기다가 레퍼런스 이제 PDF 파일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바이브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판독 테스트에다가 한번 할게요. 여기서 이제 사이테이션 그 다음에 리플레시 한번 해주면은 가져온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마크다운 사이테이션을 누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논문들을 얘가 이제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테이션이 노트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링크만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다시 이쪽으로 날라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조테로랑 옵시디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노트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치 제텔카스텐의 리터러처 노트를 옵시디안, 그러니까 그 조테로에 만들어진 메모를 여기 리터러처 노트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 어텐션이라는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아까 그 제가 만들었던 노트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못 가져와 가지고 이 기능은 쓰지는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아마 여기 키가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PDF로 판독할 때 요 키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은 이제 다 되게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사이테이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테로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시디안에 있는 플러그인 중에 조테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 조테로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이거든요. 이 조테로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은 이게 좀 제가 해봤는데 설치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마 그 옛날 옵시디언을 쓰시는 분들은 다시 인스톨하라고 아마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라텍스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나중에 이렇게 가져올 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이건. 근데 기능은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테이션을 아까 사이테이션 플러그인에서 이 사이테이션 가져온 것 같이 이 사이테이션 포맷을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트를 가져오는 기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메모를 가져오는 템플릿도 제가 좀 네, 그 템플릿을 제가 또 약간 좀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템플릿도 좀 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요거는 제가 아까 하면서 가져왔던 메모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태로 아마 요거는 영상에서 아마 제가 아까 보여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테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에서 제가 임포트를 판독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오면은 얘가 이제 조테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테로 메뉴가 뜨게 되고, 아까서, 예를 들어서 뭐, 어텐션 한번 가져올게요. 어텐션, 이거 제가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뜬 것 같은데, 위에 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누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아까 그 사이테이션에 그 키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져온 게, 아까 요한님이 하셨던, 여기 색인 하나 걸어준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사이테이션 하나 걸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요 어텐션에다가 제가 아까 만들었던 노트를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만들었던 사이트키 노트라고 해가지고 놓고요. 똑같이 어텐션이라고 치면은, 네. 네, 여기 지금 제가 만들었던 노트가 이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내용들을 얘가 자동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노트를 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테로에 만들었던 노트를 옵시디안으로 가져와가지고 쓸 수도 있게 하고,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링크가 없는데, 요거 하나만 걸어주면은 바로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자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넣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테로에 가서 보려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걸로 아까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게 하고요. 이 PDF 파일로 가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연결 작업들을 좀 이렇게 이 옵시디안에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판독이라는 것까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사이테이션을 인복하고 음, 음, 네. 이게 지금 아까 가져왔던 거라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넣어주면은 요게 지금 이제 이 제 노트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퍼머넌트 노트를 만들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리터러처 노트를 조테로에서 만들고 가져와서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쓰고 지금 이제 퍼머넌트 노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연결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PDF나 아까 요한님이 하신 것처럼 워드 파일 같은 데로 이제 내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시면은 이제 이 판독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제 옵시디언에서 찾아보니까 판독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판독 플러그인을 하기 전에 판독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 판독 레퍼런스는 똑같습니다. 아까 사이테이션 한 것처럼 이 바이브텍스 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CSL 파일이 그 조테로에서 사용하는 그 논문에서 쓰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독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맞으면 이게 발리데이션이 됐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요게 하나가 생깁니다. 레퍼런스가. 이 레퍼런스를 누르면은 이 논문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처럼 이제 내보내는 과정이 이제 요 판독 플러그인인데요.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설정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브라운님도 이거 하시면서 좀 약간 힘들었다라고 하셨죠. 요게 좀 제가 보니까 요거를 설정 부분을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요 PDF 라텍스, 그 다음에 XE 라텍스 이런 거 설정을 잘 해줘야지만 얘가 지금 됐고요. 요 판독의 경로가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 바이브텍스 경로랑 CSL, 그 스타일 경로, 요 2개를 다 지정을 해줘야지만 얘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한번 이미지로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판독을 하면은 이제 어떤 걸로 내보낼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PDF 파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은 PDF 파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아까 아웃풋 폴더로 지정을 했었던 폴더에 바탕화면인데요.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했었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요 색인 같은 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이 요거를 워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워드 파일이 생기게 되고 예, 워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개 그 포닥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관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테로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판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자기 그 관리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쓰면서 좀 느끼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결 같은 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인마다 이제 약간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서 적용을 할 때 적용하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 약간 좀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할까?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설정을 하는데 좀 약간 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이렇게 아마 이게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원장님 더블 브라켓으로 하나씩 추가하시기 전 단계, 그러니까 원래 그 조테로 인테그레이션으로 넣은 단계에서도 판독 레퍼런스 기능도 되고 판독 아웃풋 기능도 되는 거죠. 그건 상관없는 거죠.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그러니까 S로 제가 시작하는 한번 조테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아예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 이렇게 S로 해도 또 시작하는 게 되더라고요. 낀 거죠. 이게 조테로 예,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낀 거죠, 이거를 이게. 키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독이
이런 상태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 됐을 때는 요거까지 인식을 해가지고선 키로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음, 하나 더 집어넣어야지 사실은 옵시디안에서 이거를 링크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이게 조테로에서 만들어진 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얘가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좀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쓱 지나갔네요. 네, 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헌들 한 줄에다가 레퍼런스 달고 싶을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이게 아까 제가 그냥 집어넣어서 그런 건데, 여기 뒤에다가,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2단계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검색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하나 제가 두 개는 안 넣어봐 봤어요. 네. 어, 저도 여기서 두 개씩 넣어보긴 했었는데, 예. 네, 한번 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컬러는, 예, 네, 이렇게 세미콜론은 들어가네요. 이거 한번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네네네, 궁금하네요. 아, 잠깐만요. 강사님, 밑에 킹맨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게 이전 파일이 있으면 생성이 안 돼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인 3도 지우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레퍼런스는 바로 작동을 하네요, 실시간으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제게 그 M1이라서 빨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겠다. 네. 예, 이렇게 들어가네요. 잘 되네요. 아, 예, 예, 순서도 이런 식으로 알파베티컬하게 되네요. 바꿔주겠네요, 그러면. 네. 예, 예. 보니까 똑똑하긴 하네요, 얘가. 음, 이거는 비슷하네요. 네. 음, 일단은 조테로에 있는 그 이미지 캡처하는 노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노트를 가져올 때는 조테로로 해가지고 이 조테로 인테그레이터로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테그레이션으로. 예.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저도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조테로에서 사용하는 요 어노테이션 방법이 그 PDF 네. 표준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PDF 표준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이미지 일부분만 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자책이. 그런 저도 기능이 없는데, 표준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다른 외부 PDF에서 애노테이션 한 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뭐 PDF 익스포트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오면은 그거는 돼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를 뭐 PDF 익스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음, 조테로에서만 쓸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게 조테로가 약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사이테이션 키도 그렇고 이 어노테이션도 그렇고 어느 순간 들어가서 보면 얘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표준이 아니라서 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포지션이요? 그래서 캡처한 예, 포지션. 포지션이 바뀌어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살짝 보면은 이 오픈 소스라서 그런가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음, 또 한 가지 더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북엔드에서 안 됐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게 제가 북엔드에서 그 폴더를 구분해 놓고 이게 멀티 로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A라는 폴더에 있는데 같은 논문이 B라는 북엔드에서는 그룹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 가지의 멀티 로딩이 되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직 못 했거든요. 근데 조테로에도 정리하시다 보면은 조테로 폴더 기준으로 여러 가지 로딩 해놓고 하실 텐데 그 정보도 가져올 수 있나요? 그 옵시디언으로? 폴드에 대한 경로가 가져오는 게 그 조테로는 설정 파일에서 얼로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드에 음,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오는 순간 요 루트에다 그냥 가져왔잖아요. 사이테이션은.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조테로, 것은 그 위치 폴더가 아니고요. 그 예, 조테로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한번 조테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0ms, 11ms 트렌드 이 워딩들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아, 궁금했던. 요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가져올 때, 메타데이터에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아마 저게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그 템플릿이거든요. 음, 이 템플릿 안에서 그 정보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아직까지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저도 못 봤어요. 메타데이터에 음, 보시면은, 음,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다 요 메타데이터들이거든요. 음. 이거는 콜아웃으로 안 돼 있는데 강사님이 보시기 좋게끔 바꾸신 거죠? 그쵸, 그쵸. 요 콜아웃은, 제가 요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냥 가져왔어요. 보니까 근데 다 음, 콜아웃에다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음, 또 어떤 분은 콜아웃 색깔 가지고서는 거기에다 아까 요한님이 막 색깔별로 여러 개의 의미를 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콜아웃 색깔로 그거를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이거 콜아웃은 옛날 콜아웃 쓴 거 아니고 그 옵시디안 패치 이후로 생긴 콜아웃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예. 그 네. 콜아웃입니다. 이거 잠깐 마이너한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써놓고서 콜아웃으로 바꾸실 때 그냥 그 커맨드 P 눌러서 콜아웃으로 해서 바꾸시나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저거는, 아마 요한님도 이거 쓰시잖아요. 네. 이게 뭐였지? 이거 쓰시죠? 저는 알프레드 여기서 씁니다. 제일 네. 많이 쓰이는 게 요거예요. 스니펫이에요. 아, 예, 요 스니펫인데 저는 여기다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막 바꿔야 될 아, 것들을, 그러니까 라텍스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마크다운도 아, 이렇게 콜아웃 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돈이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고, 어떤 건지 아마 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느낌표하고 그냥 이렇게 딱 바로 치면은 제가 원하는 콜아웃이 만들어지도록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냥 그 옵시디안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요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이거 그리고, 혹시 퍼블리시 안 되시나요, 이거? 요거는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이거 근데 어떻게 내보내죠, 아, 이거? 이거 그냥 내보내면 되나요, 이렇게? 이거 익스포트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되죠. 오픈인 파인, 예, 그래서도 오픈인 파인더, 예, 익스포트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요거 제가, 네네네. 아이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막 그냥 엉터리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익스포트 아닙니다. 했지? 이거 알프레드 노트스토크도 한번 해야겠는데요. 저는 이게 다예요. 저 이거밖에 안 아, 써요. 그러니까 스니펫하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하는 거. 요거밖에 안 음, 써요. 그래도. 그 다음에 요걸로 그냥 옵시디안 실행시켜주는 명령, 그것만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거 잠깐, 예, 이따가 제 차릴 때 뭐지? 말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이거 어떻게, 이쪽에다 넣어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네, 아마 압축하셔서 어, 그러셔야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프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떠한 이쪽으로 뜻을 해야 하시는 되는구나. 거예요? 줌에다가 하시려는 어, 건가요? 예, 지금 줌에다, 이게 됐죠? 연구방에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네네 알고. 네, 예.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또, 어, 예, 요거 하고요. 저는 요거 두 개를 많이 써요. 어, 요, 요, 팝클립. 음, 네, 저는 거의 팝클립 써요. 아까 하셨던 그 모든 편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다 아, 팝클립에다 넣어놓고 써요, 저는. 음,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넣고 뭐 변형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어, 이거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건가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팝클립 없으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어, 하여간 뭐, 요거고요. 일단 유, 잊어버리기 유료인가 전에. 보네요. 네네. 예.
잊어버리기 전에 연구방에 한번 넣어 놓을게요. 네. 카카오가 제일 좋네요. 예, 일단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요 템플릿은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음, 이거 네, 알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넣어버릴까?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북엔즈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 그 전도 당한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와우. 강선생님 지난번 노트토크 해주시고 그 옵시디안 볼트를 아예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 처음 옵시디안 세팅할 때 다 그걸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잘 썼었습니다. 네, 계속 저도 변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프레드에다가 그 애플 스크립트로 옵시디안 템플릿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북엔즈로 가져올 때를 그 알프레드를 써가지고 그 템플릿을 제가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북엔즈에 있는 API 키들을 참고해가지고 넣어오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걸 제 버전으로 좀 수정해서 쓰고 있고 이거를 좀 더 그 북엔드도 나름 포럼에서 이것저것 그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발전되면 다른 것들까지 가져오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폴더를 가져오는 게 전 너무 메인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들을 많이 넣어놓는데 나름의 기준으로 레퍼런스 매니저에다가 막 넣어놓거든요. 메소돌로지 폴더에도 넣어놓고 토픽 폴더에도 넣어놓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레이블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거는 제가 좀 더 완성이 되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